네, 이어서 포항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순서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내일이면 꼭 5년이 됩니다. 지난 5년간 포항에서는 지진 피해 극복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요. 오늘은 지진 발생 5년을 맞아 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일들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문석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문 기자. 네, 자,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5년이 되는데요. 발생 당시를 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포항 지진은 5년 전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면 꼭 5년이 되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인 진앙은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점입니다. 진원, 즉 지진이 발생한 깊이는 지하 7km인데요.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기 7분 전인 오후 2시 22분에는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일어났고 본진 뒤인 32분에는 규모 3.6 그리고 4시 49분에는 규모 4.3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네. 지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규모 5.4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네. 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한 해 전인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규모 5.8이었습니다. 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건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단 두 번뿐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경주가 더 강력했는데 피해 규모는 포항 지진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 포항 지진은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입니다. 이 정부 집계 결과 포항 지진 피해액은 551억 원, 복구비는 1,445억 원에 달했는데요. 네. 이렇게 피해액이 많았던 이유는 지진의 발생 위치 때문입니다. 이 경주 지진의 경우 시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건데요. 하지만 포항 지진은 아시듯이 주택이 밀집한 흥해에서 일어나면서 이 주택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네. 또 흥해 옆에는 양덕을 비롯한 포항 북구의 인구 밀집 지역들이 다수 포진돼 있죠. 이로 인해서 포항 지역 전체 주택의 10% 이상인 2만 5천여 채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지진 여파로 수능 시험이 당일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포항 지역 일부 지역의 땅이 지진으로 28cm 가량 밀린 사실이 확인되게 됐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데 이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 뭐 유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인공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 이런 주장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포항 지진은 존재가 알려진 적이 없었던 이름 없는 단층대를 따라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곳에 숨겨져 있던 활성 단층, 즉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고려대 이진환 교수팀이 유발 지진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수년간 포항에서 지진 발생을 관측한 결과 비정상적인 부분을 확인했었는데요. 이 포항 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십여 차례의 지진이 대부분 지열 발전을 위해 땅 밑에 물을 주입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와 시민들이 한 학자의 치기 어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해서 유발 지진 의혹은 점점 커져갔고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유발 지진 의혹에 힘을 실은 겁니다. 유발 지진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결국 공식 조사단을 꾸려 지진 원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예, 결국 지진 발생 1년 반 만에 포항 지진은 촉발 지진이다 이런 발표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후 포항 지진 원인을 조사해온 정부 조사단은 2019년 3월 20일 포항 지진이 인근 포항 지열 발전소의 실증 연구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지진 발생 원인이 지열 발전소 가동을 위해 지하에 쏟아부은 막대한 양의 물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이 단장인 서울대 이강근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을 위해 실시된 높은 강도의 수리 자극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지진이 유발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돼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촉발한 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자 포항에서는 이제 지열발전 건립을 추진했던 정부가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 포항시를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이 정부가 지열 발전소를 추진한 만큼 이번 지진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로 당연히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또 이재민을 중심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세 개 단체가 민사소송을 대신하겠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대리소송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다양한 논의 끝에 포항 지진 발생이 2년 1개월 만인 2019년 12월 포항 지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촉발 지진으로 밝혀진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피해 구제 신청이 있었는데 피해 신고가 뭐 12만 건이 넘을 만큼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포항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포항지진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1년간 모두 12만 5천여 건의 피해가 접수되는데요.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10만 건을 크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네. 유형별로는 주택 피해가 10만 9천여 건으로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과 농축산, 종교시설 등이 3.2%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피해 보상이 진행이 되면서 또 이와 함께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포항시는 2019년부터 흥해 지역을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흥해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흥해 일원 123만 제곱미터를 다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모두 30개 단위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2,896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희망 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제 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사업의 경우는 이미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 재건을 위해서 2020년 9월 전파 공동주택 5단지의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네. 현재 이곳에는 도시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 시설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실내 체육관과 재난 대피소로 활용하는 다목적 재난 구호소가 올해 1월 이미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실내 수영장과 문화시설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시립 어린이집이 포함된 복합시설인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건립 사업도 올해 1월 착공했는데요. 이 북구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도 이달 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흥해협 학성리 일원에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7월 LH 주관으로 주민 설명을 열었습니다. 네. LH는 300세대 중 200세대를 먼저 건립하고 향후 수요를 파악한 뒤 100세대를 추가 건립할 예정인데요. 또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환호동의 대동 빌라는 지난해 5월 부유형주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도 잠깐 이제 시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오늘 포항 지진 발생 5년을 맞이해서 국제 포럼이 또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부터 거의 매년 지금 국제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렸는데요.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지진 국제 포럼이 열린 겁니다. 이번 포럼은 유발 지진에 대한 연구의 장을 마련해서 지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진 피해 회복을 넘어 스마트 안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진환 고려대 교수와 이강근 서울대 교수, 김광희 부산대 교수가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아 전 세계 신부 지열 발전의 명과 암 그리고 국가 지진재난 보건력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네. 특히 김광희 교수의 그 발표가 주목을 끌었는데요. 김 교수는 포항 지열 발전 부지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주입하면서 발생한 촉발 지진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규모 5.4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기 힘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진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 이상은 지진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촉발 지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를 밝혀낸 학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죠. 그렇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진환 교수와 김광희 교수, 정부 조사 연구단장을 맡았던 이강근 교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지열 발전을 위해 무리하게 물을 주입해 발생한 인공 지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강덕 시장은 새 학자의 노력으로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었다며 수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5년이 되면서 포항은 이제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대부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와 숙제는 산적해 있는 상태인데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시민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당국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뉴스 이데이 오늘은 포항 지진 발생 5년을 맞이해서 지진 발생 때부터 지난 5년간의 일들을 정리해봤고요. 또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문석준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